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팀은 그 SK텔레콤의 인프라 데이터 플랫폼 팀이라는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컨텐츠는 저희가 지금 그 ICT 인프라에 사내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 팀인데요. 현재 이제 관련 인프라가 온프레미스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올해 3월부터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오픈 베타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올해 12월 28일 날 정식 서비스 오픈을 하는 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약 이제 한 달 반 정도 오픈 일정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실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던 이슈들 그리고 이제 전환한 이후에 간략한 후기 위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은 이제 ID큐브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사내 구성원 SK텔레콤의 이제 사내 구성원들하고 SKONS 구성원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의 기본 역할하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서 동작하는 ETL들, 데이터 마트 생성 이런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 업무 포함해가지고 플랫폼 업무 그리고 그 위에 동작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솔루션 이걸 전반적으로 다 서비스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AIDT 추진 과제들을 많이 그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AIDT 환경까지 제공하는 것을 저희 팀의 이제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아키텍처는 현재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저희가 운영하던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의 아키텍처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한 부분이고요. 이제 보통 하도 이제 에코시스템을 온프레미스에 그 아파치 오픈 소스들 위주로 구축을 해서 자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데이터 분석 환경으로는 그 오픈 소스로 오픈되어 있는 이제 메타트론 디스커버리라는 그 BI 솔루션하고 SQL 워크벤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를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타트론 디스커버리가 데이터를 BI 차트로 보여줄 때는 아파치 이제 드루이드에 들어가 있어야지 BI 차트에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할 수 있게 약간 이제 커플드 돼 있거든요. 타이틀 커플드 돼 있어서 드루이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구성원들이 이제 또 하나 그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주피터 서비스가 있는데 주피터 서비스는 온프렘에서는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부는 아파치 나이파이나 카프카 그리고 아파치 카멜 위주로 플랫폼이 구성이 돼 있었고요. 이제 온프렘의 이런 이제 플랫폼들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 더 모던 데이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전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그 전환 방향성으로 설정한 거는 네 가지 측면인데요. 데이터 레이크 혹은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보통은 이제 원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받아오는 형태가 되죠. 연동을 하고 또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들을 또 타 시스템으로 뭐 마트를 생성해서 제공을 하는 형태로 이제 연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럼 이제 서로 데이터를 복제를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하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제가 아까 보니까 이 주제 다음에 데이터 메시던데요. 약간 비슷한 컨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디큐브라는 시스템을 담당을 하지만 ICT 인프라 내에는 이제 OSS 시스템인 탱고라는 큰 시스템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모이라라고 하는 또 엔지니어링 시스템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아이디큐브 말고 탱고 그리고 모이라도 클라우드 전환을 같이 진행을 했고 서로 이제 클라우드 계정은 다릅니다. 계정은 다르고 각자 관리를 하는 데이터에 이제 오너십을 갖고 있는 부서끼리 서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아키텍처로 이제 개선을 해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향성이었고요. 그리고 온프렘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그 목적을 가지고 NMS들이 상당히 많은데 각자 이제 그 데이터의 소스가 되는 원천 시스템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탱고 아까 말씀드린 탱고라는 OSS 플랫폼에서 보통 이제 통신 서비스를 하면서 나오는 EMS 장비로부터 나오는 통계나 뭐 알람이나 이런 이제 로 데이터들이
가장 이제 원천이 되는 데이터고, 또 하나는 이제 프루브라는 장비에서 이제 콜 로그, XDR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콜 로그 그리고 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그널들, 이런 것들이 그 데이터는 이제 통신 장비에서 나온다기보다는 텔레콤 내에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생성해내는 데이터로 분류를 해서 큰 원천 시스템이 이제 두 개고, 데이터의 양 기준으로는 프로브 쪽이 압도적으로 양이 크고, 데이터의 종류 기준으로는 탱고 OSS에서 제공받는 데이터가 종류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각 시스템들이 다 서로 연동해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조금 다른 목적으로 이 시스템에서도 처리하고 저 시스템에서도 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파이프라인을 좀 통합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화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는 걸로 또 하나의 방향성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온프렘에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로 다른 많은 시스템의 데이터를 연동을 해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디큐브에 연동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는 관리를 할 수가 있지만, 연동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그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를 이제 관리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타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메타 관리 체계로 좀 더 개선을 해보자라는 방향성을 가졌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메타트론 디스커버리라는 툴과 주피터라는 분석 환경을 저희가 이제 구성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다양한 환경, 더 쉽게 AIDT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보자라는 4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공유고요. 클라우드는 저희가 이제 온프렘에 있을 때는 메인 스토리지가 HDFS였고요. HDFS였고 클라우드로 가면서 이제 주로 메인 스토리지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이제 S3를 사용을 하면서 서로 다른 탱고, 아이디큐브, 모이라의 각자의 갖고 있는 S3 그 버켓에 있는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말씀드린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그 반대로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EMS 쪽 이제 탱고 쪽에서 관리를 하시는 EMS 쪽 데이터가 탱고 계정으로 와서 공유가 되고,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XDR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아이디큐브 계정에서 관리가 되고 서로 공유가 되는, 그리고 앞으로 아마 더 많은 시스템들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 될 텐데 비슷한 데이터의 수집이나 이런 처리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메타 그 데이터 관리 체계를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네, 메타데이터는 제 온프렘에서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그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메타 정보를 조회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계점, 그리고 사실 이제 IT 시스템을 운영 개발하는 담당자가 해당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메타 정보를 다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업데이트도 잘 하기 쉽지 않고 현행화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환을 하면서 아파치 데이터헙 기준으로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했고, 이제 화면 캡처는 사실 저희 데이터는 아닌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화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환경 측면에서는 이제 구분을 조금 이제 일반 사용자, 현업 분석가, 그리고 분석 전문가 이렇게 3개로 좀 나눠봤는데요. 온프레미스에서는 이제 메타트론 디스커버리에서 이제 워크북이라는 기능으로 BI 솔루션 차트를 제공을 했었고, 또 SQL 쿼리를 제공할 수 있는 워크벤치를 메타트론 워크벤치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트론 워크북에서 데이터를 보는 부분은 드루이드의 데이터가 인제스션 돼 있어야지 조회가 되고요. SQL 쿼리를 던질 수 있는 워크벤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이제 하이브라는 엔진으로, 정확하게는 태즈인데 태즈 엔진으로 질의를 해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리고 온프렘에서는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주피터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메타트론을 좀 페이드 아웃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BI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 제공하는 퀵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이 퀵사이트 내용은 뒤에 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루이드가 이제 올랩 엔진성 그 분산 DB이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이제 보고자 하는 형태의 마트 테이블로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인제스천을 했을 때 이제 성능이 잘 나오고, 사실 조인 기능은 제공은 하지만 거의 이제 못 쓰는 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드루이드가 데이터가 엄청 큰 데이터인 경우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데이터들도 차트로 시각화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온프렘에서는 드루이드의 인제스천을 하기 위한 ETL 과정들이 시각화를 하기 전 단계로 항상 존재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BI 솔루션 중에는 이제 데이터 소스들을 대부분, 상용 BI 솔루션들은 대부분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마리아DB도 고를 수 있고, MySQL도 고를 수 있고, 오라클도 고를 수 있고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소스들을 고를 수가 있는데, 메타트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드루이드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변경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고, 사실 고려할 때는 퀵사이트를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태블로라든지 더 많이 사용을 하는 다른 BI 툴도 고려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BI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퀵사이트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태블로나 다른 BI 솔루션 대비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퀵사이트로 전환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퀵사이트로 전환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뭐 S3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소스로 무조건 쓸 수는 없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레드시프트나 뭐 스파이스 그리고 이제 오로라의 데이터를 적재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SQL 워크벤치를 그러면 어떤 걸로 마이그레이션 할 거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파치 슈퍼셋의 워크벤치 그 기능을 대체 솔루션으로 사용하던 걸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파치 슈퍼셋이 BI 툴이잖아요. 워크벤치도 있지만 BI 기능도 갖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는 그냥 일단 퀵사이트를 메인 BI 솔루션으로 쓰고, 사용자 권한 관리를 통해서 슈퍼셋에서 제공하는 BI 툴은 사용자들한테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정책을 잡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업 분석가들 중에서 직접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내가 필요한 어떤 리포트를 직접 만들어서 뭐 이메일로 발송을 한다든지, 혹은 웹 어플리케이션에 뭔가를 내가 구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실제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DIY라는, 그러니까 Do It Yourself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신규 플랫폼을 하나 개발을 했고요. 요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뒤에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피터 서비스는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EKS로 바꿨다 정도이고, 물론 바꾸는 과정에 많은 뭐 과정들이 있었지만 바꿨다 정도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VS 코드 그리고 RStudi오를 추가적으로 분석 도구 서비스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좀 그려 보면은 그 사용하는 서비스를 요약해서 중요한 서비스들만 고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고요. 사실 그 실제로 이제 AWS 계정에서 과금되는 기준에 우리가 이제 몇 개의 서비스를 쓰고 있냐를 보면은 한 서너 개 정도의 AWS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을 오른쪽에 뒀고, 이런 플랫폼 중심으로 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환경은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 이 서비스들을 이제 보통 데이터를 잘 모아두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하면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쓰는데, 또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관심조차 안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쓰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고, 클라우드 전환할 때 크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네 가지 측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온프렘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 서비스 기능들보다 더 좋은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도 최소 동등 혹은 더 이제 좋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돼야 되고, 안정성도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을 때 온프렘에서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증가를 하면 사실 전환이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하나 더 고려했다라고 하면 이제 전환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운영의 리소스를 좀 최소화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플랫폼 선정도 하고 그리고 AWS 서비스들도 서비스의 어떤 그 성숙도에 따라서 혹은 비용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을 때 사용을 하면 조금 유리한 서비스도 있고 어떤 거는 아직 기술적으로 좀 성숙이 안 된 서비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거를 매니지드 서비스를 쓸 거며 어떤 거는 서버리스 서비스를 쓸 거며 어떤 거는 직접 구축해서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전환을 진행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개발 환경 측면에서는 가장 그 핵심적인 코드만 개발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툴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 툴에서 관리를 하는 이제 인증과 인가 체계에 대한 이제 통합을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아파치 키클락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솔루션들이 예를 들면 슈퍼셋이라든지 혹은 뭐 킥사이트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오픈 아이디 커넥트나 사물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인증 인가 체계를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키클락 기반으로 인증 체계를 통합했고 권한 관리 체계를 그 IAM 롤로 매핑시켜 가지고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저희가 또 이제 내부에 그 전자결제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결제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전자결제를 받은 사람이 실제 그 데이터 접근 차원에서 권한 관리가 될 수 있게 구성을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포메이션은 이제 AWS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메시 그리고 서로 다른 계정의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성을 하기 위한 기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른쪽이 이제 그 좀 화면이 작아서 절차가 복잡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전자결제부터 시작하는 이제 데이터 접근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구성을 레이크 포메이션으로 이제 테이블별로 이제 LF 태그를 달아서 어떤 테이블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야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탱고나 혹은 모이라 아이디큐브가 클라우드 AWS 클라우드 기준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계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 간의 레이크 포메이션으로 그 공유를 하는 부분이고 각자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각 계정에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공유를 해줄 계정에다가 이제 레이크 포메이션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은 공유를 받은 쪽에서 이제 공유해준 테이블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테이블을 어떤 이름으로 관리할 건지 정해서 각자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는 각자 계정에 있는 거고 그 공유받은 데이터를 각자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내가 그 오너십을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에서 뭐 스키마를 변경했다라든지 뭐 컬럼 이름을 바꿨다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저희가 별도의 또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런 스키마 관리라든지 이런 현행화 부분들을 데이터 오너십이 있는 계정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 온프렘의 하둡을 AWS EMR 서비스로 전환을 할 때 이제 그 고려를 해봤던 부분들인데 분석을 해봤던 부분들인데 이제 설계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무조건 온프렘에 있는 서버 수 그대로 클라우드 전환하면은 무조건 비싸거든요. 최적화를 해도 비쌀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프렘에 있는 워크로드를 잘 분석해서 어떻게 설계할 건지를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설계하는 과정을 너무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실제 가면서 적용을 해보면서 튜닝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이제 그 온프렘에 있는 야한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바탕으로 주요 매트릭들을
뽑아내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Q별 뭐 날짜별 잡 실행 수는 어떻게 되냐. 저희가 이제 뭐 요일별로 봤을 때 뭐 하루에 한 5만 개 정도의 잡이 돌아가는데 많이 돌아갈 때 그리고 뭐 시간대별로도 뭐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분석을 해서 요거는 뭐 어플리케이션 타입별로도 보고 메모리 점유율료도 보고 시간대별로도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해서 이 클러스터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EMR 클러스터를 항상 띄워놓을 클러스터의 규모는 어떻게 하고 스케일 인아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 아까 시간대별로 보면은 시간대별로 봤을 때 갑자기 튀는 이런 뭐 6시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때는 뭐 퍼시스턴트 클러스터가 아니라 트랜지언트 클러스터로 구성을 해서 잠깐 EMR 클러스터를 별도로 하나 띄웠다가 데이터 처리하고 그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고 EMR 클러스터를 설계를 해서 전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온프렘에서 저희는 주로 그 데이터 포맷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로우 단위 포맷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컬럼 관리도 스트링 타입으로 많이 관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최적화하면서 기본 타입을 컬럼러로 변환을 하고 압축을 G 스탠다드 형태로 전환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MWA 내용은 좀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스킵을 하고 이제 아마존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온프렘에 그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패턴을 보고 이제 어떻게 구성을 했을 때 가장 비용이 최적화될 거냐. 그래서 프로비전드로 구성을 하는 인스턴스는 주로 데이터를 인제스션하는 쪽에 이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서버리스는 킥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킥사이트로 지금 이제 메타트론 워크북을 킥사이트로 전환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이디큐브 DIY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성원들이 정말 핵심 코드만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로우 코드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사실 다 개발되기 전에 화면 캡처를 해서 중간에 머신러닝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좀 비활성화돼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웹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API 서버 개발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들이 UX를 제가 다 넣지는 않았는데 클릭해서 아주 핵심 로직 부분만 개발을 하면 동작하게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ML 모델 쪽은 사실 내부는 쿠베플로우로 돼 있는데 쿠베플로우를 조금 더 쉬운 UI로 한번 컨버팅한 그런 래핑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구성원들이 직접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대그 비슷하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클라우드 전환 후기인데요. 뭐 이런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를 전환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 뭐 있고요. 비용 최적화는 사실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사실 절대로 클라우드가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전환한 이후에 온프렘에서 리소스 관리하던 것보다 훨씬 더 빡세게 관리를 해야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온프렘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점들도 있습니다. AWS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아쉬웠던 점들이 있는데, 일단 데이터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작년에 리인벤트에서 발표를 했는데 요거를 아직 서울 리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레드시프트 같은 거 전환을 할 때 보니까 실제 저희가 G 스탠다드랑 파케이로 저장을 S3의 디폴트 그 파일 포맷과 압축 방식을 사용해서 저장을 하는데 레드시프트에 인제션 한 순간 사이즈 그 데이터 크기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 안에 또 그 레드시프트 솔루션에서 관리를 하는 데이터 그 저장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많게는 막 8배 막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MSK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퀵사이트는 사실 메인 차트의 기능 측면에서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대시보드나 데이터셋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발생을 하는 좀 관리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퀵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차트 기능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폴리곤이나 라인 차트를 저희는 이제 맵에서 데이터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폴리곤이나 라인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 전환하는 과정에 이제 사실 이거보다
엄청나게 많지만 제가 느꼈던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발췌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